안녕하세요. 비기닝TV의 비기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영상 촬영인데요. 네, 세 번째라고 이제 조금 어색한 게 덜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아이들을 다 재우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관한 저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알고 나서 7월 달에 사업자를 냈고요. 상품을 한 개씩 자사몰에 등록하면서 한 200개 정도 되는 상품을 제 자사몰에 올렸었고요. 하루에 거의 한 10개씩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상품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지 책상 앞에서 멍하고 있을 때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엔트레이드라는 도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GSM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 엄필승 대표님 카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을 하나씩 정주행해 가면서 이제 감을 잡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엑셀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짜로 대량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엑셀로 대량 등록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제 고도몰에 제품을 한 2,000개 정도 올리고 나니까 주문이 1개, 2개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열심히 상품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엄필승 TV 채널을 통해서 필살기 1기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진짜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매출이 9월 달보다 10월 달에 거의 매출이 3배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초기에는 워낙 매출이 적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10월 달보다 매출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달에는 11월 달보다 매출이 약간 줄었는데요. 휴일이 많았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저는 상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아직 정확히 자리 잡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현타가 좀 많이 오거든요. 이 위탁 판매라는 게 제가 직접 물건을 떼와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건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객과의 CS를 하다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고객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데 대답을 바로바로 해줄 수도 없는 데다가 이제 또 도매처에다가 고객의 문의를 제가 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 도매처에서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저한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저 그걸 바로바로 고객의 CS를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지만 CS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고객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둘러댈 줄도 알게 되고 바로바로 대답을 즉시 해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처음처럼 그렇게 긴장이 된다거나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진상 고객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고객들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상 고객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상 고객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 안내를 받은 고객은 그걸 왜 미리 판매처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데까지는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배송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죠. 이게 대량 주문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미리미리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공지만 드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량 등록 위탁 판매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가 상품명 가공하고 이제 그 상품별로 카테고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주문 건수가 많아지고 다른 업무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소홀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상품명 가공에 대해서는 아예 잊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필살기를 하면서는 엄 대표님이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루에 500개씩 그래서 뭐 한 달에 2,000개까지는 가공이 금방 됐는데 필살기가 끝난 후로부터는 누가 뭐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 스스로 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낮에는 CS 하느라 정신이 없고 뭐 밤에는 상품을 등록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명 가공과 카테고리 정리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놓치게 되고 상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등록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상품을 찾을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GSM에 있는 거기에 있는 도매처 외에 다른 도매처를 자꾸 찾게 되고 중개물도 둘러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매처들도 도전을 해봤었는데 거기 그 다른 도매처들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는 도매처에서 응답을 해주는 것도 늦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또 GSM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상품명 가공을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GSM에 있는 도매처들만이라도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GSM에 있는 도매처들의 상품명 가공과 그리고 카테고리 정리를 한 후에 그 상품들을 모두 올려서 최대한의 매출을 끌어올린 다음에 더 이상의 매출이 상승이 안 됐을 때 그때 뭐 중개물이라든가 다른 새로운 도매처를 찾아서 상품을 올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다시 처음 마인드로 돌아와서 GSM에 있는 상품명을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 20개씩 가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카테고리를 몰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누가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업무를 하다 보면 갑자기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문 처리만 하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저마진으로 상품을 올리면 당연히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저마진으로 팔면 결국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원본으로 올린 상품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저마진으로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거는 상품명 가공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진을 조금이라도 많이 남길 수가 있고요.
가공을 하지 않은 상품과 원본 그대로 올린 상품과 제가 가공을 한 상품을 같이 올려야지만 상품의 개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마켓들을 꽉꽉 제 상품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셔도 상품명 가공,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걸 생각하고 모니터 앞에 적어 놓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한 지가 이제 5개월, 이제 6개월 차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5개월 전에 저의 생활과 지금의 저의 생활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요. 5개월 전에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일이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였고, 남편을 챙기는 거였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남편도, 이제 제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인정을 해가기 시작했고, 저만의 시간이 많이 생겼고요. 물론 아이들이 잘 때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제 업무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항상 아이들이랑 같이 잤었는데, 가끔씩은 이제 남편이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자면 잠을 쭉 잘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깨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제가 제 방에서 혼자 자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 진짜 통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통잠을 10년 동안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면서 이제 조금밖에 못 자지만 그래도 통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과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일에 쓰는 시간이 많아지고 조금 남편과 아이들한테 소홀해진 부분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전업주부로 있을 때는 정말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셋째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집에서 놀고만 있기는 싫은데, 노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10년 전에는 회사를 다녔었고,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잠들지 않고요. 아이들 잠들고 나면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 공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머릿속에서 할 일이 계속 생각이 나요. 오늘은 뭘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저는 잠이 되게 많은 편인데 또 졸리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재울 때는 너무 졸리고 잠이 들 것 같은데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깨고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돼서 또 재미있는 일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이름처럼 무엇이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업주부님들 안에 숨겨진 능력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이제 다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셨으면 이제 본인들의 꿈을 펼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아니더라도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무엇이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저런 얘기를 해야겠다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그 생각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정리를 잘 해서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